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실제 진실은 매스컴 매스컴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사 다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대법원까지 갔죠? 대법원도 갔고 또 헌법, 예. 헌법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 매수는 법률과 안 맞다. 그런데 여론이 몰고 갔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대부분 법관이 여론에 의해서 재판한다는 참 믿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사후 매수에는 승리가 안 되지만은 그럼 앞으로 그런 선거 양태에 있어서 사전에 전혀 그런 약속 안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법관이 판단했다고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시는지? 그거 뭐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 행위를 처벌을 안 하면 그러면 뭐 선거가 부정해지고 뭐 교육의 연결성이 뭐 손상합니다. 이런 판결문이 뭐 주고 그냥 두고 쓰는 문자였는데 지금 그런 행위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행위를 방지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그런 행위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그런 행위가 뭔지 우리가 방지하고 처벌해야 될 그런 행위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광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한테 나중에 돈을 준 그 행위는 그런 행위는 저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거 때 경쟁을 했어요. 두 사람이 단일화 협상도 했고 뭐 돈 얘기가 오갔습니다. 한쪽에서 돈을 요구했고 한쪽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고 했고 근데 어쨌거나 돈과 무관하게 뭐 중간에 이제 한 사람이 거간이 좀 이렇게 말을 잘못 전달한 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쪽이 사퇴하고 한쪽이 단일화 후보로 나서서 당선됐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오해까지 다 풀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당선된 사람이 이 사퇴한 사람의 처지를 알았어요. 나중에 그 과정에 선거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가깝게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해가지고 도와줬어요. 이 행위는 나는 이런 사유미담이에요. 이런 행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그 미래지. 아니요. 그럼 잠깐만요. 선거판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도와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괜히 출마했다가 이게 내가 사퇴를 해주면 뭐 이렇게 해갖고 네가 돈을 주지 않을래? 하고 이렇게 은근히 이제 찔러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전 합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래서 묵계나 이심전심이나 뭐 하여튼 눈빛이라도 이렇게 한번 통했다면은 그거는 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전 거래가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거는 뭐 좀 처벌의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OECD 국가 중에 이런 종류의 그 선거에서 벌어지는 거래를 막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경쟁자들 사이에서 직위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한국에서도. 그 새누리당에서 박근혜한테 그 나섰다가 대항마로 나서려고 했다가 주저앉은 뭐 정몽준 같은 사람들이 주저앉을 때 내가 주저앉음으로써 나중에 박근혜가 잘 되면 내가 조금 한 몫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 기대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부 걸리는 거예요. 사후매수예요. 근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코지가 아예 돈 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그 증거가 다 났어요. 그래도 그게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바꾸면은 그 자체도 그 사전 매수를 했다고 해도
그 돈이 무슨 마약 대금을 했든지 어서 불법으로 동원한 돈이라면 그걸로 걸려야 되는 것이지 후보를 직을 가지고 매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그 사회에 무슨 피해를 줍니까? 그 자체가. 그게 공인되면 될수록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거죠. 이게 매수해가지고 이놈들은 매수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표 안 주면 오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교수님 판단으로는 그 우리나라 최고의 상류층이라는 법의 전문가들이 법의 전문성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고 여론이나 정치 편향성 가지고 판단했다고. 예, 저는 뭐 고법하고 대법원은 분명히 제가 근데 이제 이거 뭐 그 사람들 속셈을 내가 알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뭐 몇몇 연고를 내가 제 일일이 알 수 없어요. 누구 전화를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증거가 있다고는 말을 할 수 없는데 저 짐작은 고법하고 대법원에서는 상당한 의도가 작용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급심 판사가, 이 사람이 앞길이 창창해요. 40대, 아마 40대였을 겁니다. 앞길이 창창해요. 잘하면 뭐 훌륭한 판사라고 소문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대법원 판사가 될지 모르고 나중에 이런 사람이 자기 주변의 법관들의 그 사이에서 이미 여론재판으로 결판 난 일을 자기가 이렇게 따져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개인이 감당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담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용기를 보였을 때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근데 3천만 원 벌금형을 내리고도 그 빨갱이 판사라고 그 양반 막 집 앞에 뭐 계란 던지고 한참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무죄 판결을 내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간도 많은데 오랫동안 들으셔서 다 설명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자, 우리 이혜경 의원님. 네, 저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지금 싶은데요. 그렇긴 한데요. 저는 프리덤하고 리버럴을 하고요.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 때문에 굉장히 좀 왜곡된 사람들한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와 차별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강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심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동은 뭐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려면 상당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프리덤이 아니고 프리덤과 프리덤. 프리덤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통 좀 비공식적인 용어로 쓰이는 그러니까 일상어로 쓸 때 프리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리버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럴리즘이라고 할 때 그 어원은 이제 리버티의 어원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프리덤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프리덤은 어원이 독일어 계통의 어원이고요. 리버티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똑같이 자유라는 단어고 그 뜻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차이를 따진다면 리버티라는 단어는 좀 잘난 척하는 먹물들이 글에다 쓸 때 쓰는 단어고요. 프리덤이라는 단어는 먹물들도 쓰지만 뭐 일상어에서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치면은 뭐 라틴어 어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치면 한자어대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정도의 차이고요. 신자유주의는 이제 대체로는 아까 제가 여기서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한 그 사람들의 입장이 신자유주의라고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나 뭐 프리드먼 같은 사람들의 이론을 따다가 이제 써먹는 사람들의 그 입장이죠.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는 이제 미국으로 치면 이제 닉슨 정권에서부터 그 조짐이 이제 부활된 거고, 그러니까 존슨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공격을 받았어요. 존슨의 그레이 소사이티라고 하는 플랜이 복지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복지라는 게 또 관리를 잘못하면 낭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관료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뭐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에
빠지고 무역 적자에 빠지고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60년대라는 게 월남전이고 뭐 이제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게 이제 또 민주당 40년 집권의 이제 막판이었고요. 그러니까 40년 집권의 피로감도 있었고 그 개혁 정책의 이제 실패도 있었고 이런 배경을 타고 그 하이에크 미세스 경제학이 이제 경제학계에서 먼저 부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결국 닉슨의 집권으로 부활됐고 그게 이제 영국에서는 이어서 thatcher의 집권으로 그렇게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제 그 진영의 목소리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니오리버럴리즘이라고 이게 뭐 이 신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굉장히 유행 따라 붙는 이름입니다. 19세기 말에는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주의를 뉴리버럴리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번역하면 신자유주의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근데 그때는 이제 뉴리버럴리즘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걸 니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신자유주의하고 다른 신자유주의 여러분들 이 신자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한국의 지식인들이 오히려 이 신자유주의가 무슨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또 사당에다 모셔놓고 막 도깨비 장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고전적 자유주의를 편협하게 해석해가지고 국가가 이게 따고 배짱이에요. 부르주아가 귀족한테 권력을 뺐을 때는 지들이 이제 슉 한번 뺏어놓고서 도전할 권리가 시민들한테 있다 해가지고 해놓고서 지들이 이제 먹고 나니까 판을 먹고 나니까 나머지는 덤비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가 덤비려면 혁명이 아니라면 결국 선거에 의해서 집권한 국가가 부르주아의 권력을 주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민중혁명이 아닐 바에는. 근데 이걸 그러니까 민중혁명도 못하게 하면서 국가에 의한 규제도 못하게 하기 위한 이념적인 전략이 신자유주의죠. 자유를 편협하게 해석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예. 뭐, 또 질문. 여기부터 먼저. 그 방송 질문 정리된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우리 수임원하고 집행위원장께서 오늘 유시민 대표한테 교수님 드리려고 책을 하나 선물 받아봤어요. 전달을 드리고. 뭐, 질문하다 말고 무슨. 전달식. 받으세요, 이제. 나쁜 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네, 질문. 이 질문하고 좀 무관하진 않아요. 보신 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그래도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고맙다는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이걸 들으면서도 교수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시는데 혼란스럽다. 그 혼란스러움이라는 게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정치적 자유주의. 문화의 경우 아까 프로그램 질문하기가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나름대로 또 이게 이제 저희들의 리버럴 딱 정리까지 해가면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사칭으로 이 정치 생활을 해보시다가 최근에 직업으로서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유시민 대표의 리버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좀. 예, 저는 뭐 유시민 석사라고 부를까요?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저는 유시민 씨의 팬이에요. 우리 학교에도 제가 초청 강연을 한번 해서 모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쓴 책보다 훨씬 더 많이 팔지만 저자로서 훨씬 더 성공한 저자지만 하나도 질투하지 않는 그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연도 없고 직연도 없습니다.
예. 뭐 어떻게 인생의 곡절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 인연도 없었지만 어쩌면 젊은 시절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점에 위치할 수도 있었던 네, 그런 뭐 비슷한 연배고요. 제가 나이가 뭐 좀 많을 거예요. 한 살이나 많을 거예요. 그 팬이에요. 그리고 뭐 옛날에 백분 토론 뭐 사회하고 이럴 적에 백분 토론이었나 뭔가 했죠. KBS인가? 백분 토론 MBC. 뭐 사회 굉장히 잘 본다고 생각했고요. 뭐 아주 대표적인 리버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근데 조금 요번에 이제 뭐 직업으로서 정치를 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좀 좌절이 심하거나 하는 느낌을 가졌고요. 그 좌절이란 건 이제 기대가 좀 커서 생기는 것이죠. 모든 좌절은 기대가 컸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를 조금 처음부터 좀 조절을 했더라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송이 돼서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보는 방송이죠. 많이 안 보는 방송. 많이 보는 방송이라면 제가 뭐 이런 얘기 좀 속상할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작년에 전북대 가면 시청자가 엄청 많았대요. 예, 뭐 복도까지 꽉 차고 네. 그랬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판을 크게 안 하려고 광고를 최소화했는데 그랬고, 판을 크게 했으면 뭐 한 300~400명짜리 강당을 빌릴 수도 있었고, 거기도 아마 꽉 채울 수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날은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직업으로 정치를 뭐 그만둔다는 얘기는 뭐 영원히 그만둔다고는 하지 않았죠. 죽을 때까지 이제 다시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죠. 저는 절대라는 건 없는 거니까요. 뭐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 뭐 1987년에 정계 은퇴 선언했을 때 나중에 복귀하니까 뭐 은퇴해갖고 복귀하냐갖고 말꼬리 잡았는데, 그렇게 말꼬리 잡은 사람들 연예인 은퇴했다가 다시 컴백하는 때는 왜 시비 안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은퇴했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좀 쿨하게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시민 뭐 전 장관, 전 의원, 뭐 작가, 석사, 전 대표, 뭐 하여튼 직함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지자들께서 항상 기대와 관심을 거두지 마시고, 이분이 앞으로 뭐 아직 뭐 60도 안 됐으니까 한 20년 앞으로 더 활동할 수 있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럼 뭐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딱. 자, 네, 질문. 죄송합니다. 원래 교수님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 다양성 속에 연합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질문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너무 재밌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냥 이 질문 던지면 어떻게 답을 주실까 싶어서 질문 하나 던져보는데요. 저는 어느 토론 자리에 가든지, 그러니까 저희 아는 그룹에 모여서는 저는 항상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한번 말을 하면서 상인주의하고는 그래도 요만큼 다르지 않느냐고 항상 말씀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던질 때는 왠지 상인주의 하면은 노동과 뭐 그런 쪽만 보는 것 같고,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꼭 굳이 노동이 아닌 그런 쪽을 저는 봐서 저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저 한 번도 다른 분한테 답을 못 구한 답인데 교수님은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은 과연 그러니까 진보적 자유주의와 삼인주의의 다른 나라 정책이든 우리나라 정책이든 정책으로서의 요 정도는 딱 틀리다, 어떤 정책에서 이렇게는 틀리다라고 딱 말해줄 수가 있으신지 재밌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재밌는 답은 없는데요. 그거는 정책적으로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삼인주의하고 진보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갈라진 것은 어떤 이념적인 차이보다는 더 먼저 삼인주의라는 용어, 삼인당이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발달한 용어예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뭐 사회적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하는 이야기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발달한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 자유주의자 하면은 대체로 영국인이나 미국인이에요. 삼인주의자 하면 유럽 사람들이에요. 프랑스나 특히 이제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프랑스에는 3인당이 없어요. 프랑스는 사회당이 있거든요. 프랑스는 사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 소셜리스트라고 부르지, 소셜 데모크래시라고 안 부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독일은 아우구스트 베벨, 라살레 시절서부터, 마르크스 생전에서부터 그 당이 3인당으로 생겨갖고 3인당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를 때 3인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리적인 차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지리가 다르니까, 나라가 다르니까 정책도 많이 다르죠. 영국 노동당 정책하고 미국 민주당 정책하고 프랑스 사회당 정책하고 많이들 다들 다르죠. 그렇지만 그게 특별히 이거는 3인주의 때문에 이렇게 가고 이게 특별히 사회적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사실은 영국 노동당도 오늘날은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단어는 안 써요. 자기들은 노동이라고 부르지. 이런 용어들이 이제 용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특별히 어떤 정책의 원칙이 이 사회적 자유주의자들하고 3인주의자들이 정책의 어떤 대원칙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날의 정당들은 전부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기껏해야 한 5년 정도 집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임기 안에서 성과를 못 보이면은 다음 선거에서 져요. 그러니까 이 길고 머나먼 구조적 개혁 같은 것은 엄두를 되게 못 내고요. 그 가시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년, 3년, 4년 안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정책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강을 얘기했을 때는 제 얘기는 줄곧 얘기하지만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비슷하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특히 한국에서 사회주의 하면 이게 북한, 레닌 이런 거하고 결부를 시켜요. 그 분위기가 많아요. 종북, 빨갱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건 공산당. 1919년 이후로 용어가 소련 쪽에 붙는 형태의 유럽 세력은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요. 제4 인터내셔널, 제3이죠. 제3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쪽에 활동하고, 그리고 볼셰비키하고 결별한 전통적 제2 인터내셔널 시절의 전통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당 또는 3인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사회주의나 3인당의 전통은 빨갱이 소련 정권하고는 다르다. 북한하고도 다르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3인주의하고 사회적 자유주의가 통할 수 있는 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길게 발제가 일단 워낙 길었고요. 전체 진행 시간도 참 그동안 우리 3.6 연구의 토론에서 되게 아무리 늦어도 10시까지는 끝났는데 10시 20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박동준 교수님께서 먼 길을 오셔가지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고 그런 말씀도 다 못하신 셈이에요. 아까 설명하셨지만 근 200여 년 동안 우리 최근에 인류가 이루어낸 여러 가지 스스로에 대한 질문,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두 시간 안에 다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적어도 앞에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의 전 근대성, 이 자유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우리 사실 무시하고 아주 이렇게 연고, 집단, 패거리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회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오랜 자유주의 전통이 이루어낸 어쨌든 인류의 큰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치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제기한 토론이었다. 네. 마무리 말씀 따로. 마무리 말씀은 자꾸 질문 중에 이제 3인주의하고 자유주의의 차이 쪽을 부각하는 질문들이 이제 많으셨는데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 유럽
유럽의 상황하고 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쪽에 주목해야 되느냐의 그 방점을 좀 찍거든요. 그 객관적인 그 차이보다는 그랬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선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 목표 같은 거는 사회적 자유주의나 사민주의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래도 내가 그걸 사민주의라고 표현 안 하고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당의 조직이라든지 또는 의사결정하는 과정 같은 것을 바라보에 접근하는 태도가 자유주의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러니까 유럽의 사민주의도 베른슈타인이나 조레스의 활약 이후로는 상향식 구조, 당내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이렇게 됐거든요. 막스식의 그 하향식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결론에 말씀드린 그 다양성 속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자료로 반드시 서로 인정해야 되고 서로 차이를 관여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공동 보조를 취해야 되는 그 의사결정 구조는 일정한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승복하고 일단 그 다음에 사정이 바뀌면 또 다시 생각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그 시민사회를 조직해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결국 대한정당도 그 방면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좀 자유주의 쪽을 좀 강조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10차 토론을 마치고요. 2주 후에 11차 토론으로 보이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이 토론을 맡아주시고 먼 길 오셨고 또 이제 10시 40분 영등포역에 가서 또 전주로 또 내려가셔야 됩니다. 우리 고맙다는 뜻으로 큰 박수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